청산할 게 없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한국에서 뭐 철도도 놔주고 항만도 만들고 말이야, 교육도 하고 뭐 학교도 만들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많이 했단 말이야.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 관저에서 정식 조인됐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어쨌든 한국과 1965년 협정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그리고 모든 조약은 이미 다 무효화됐다. 이런 모호한 문구를 통해서 한일 간에 다 해결됐다라고 조약 추수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보다는 그 자체의 규정에 대해서 이미 이거 끝난 문제인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한국이 약속을 어겼고 말을 바꾸고 있고 협정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교장이 현병을 딛고 와서 칼 차고 우리가 무서워하라고 한 게, 이분을 따라가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어갖고 올 수도 있다. 그 고무줄 가와줄 그거 막 살이 묻어나고 그냥 피가 묻어나, 뭐 그걸로 훌이 되는데 말할 수도 없어요. 채찍 같은 걸로요? 예. 아이고 살인마도 유만 무득이지 그냥.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말로 다나아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장 위에 얹어놓자는 겁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때, 그때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전쟁을 했으니까 그 두 나라 사이의 어떤 과거사도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둘 사이 현안들은 지금 우리의 현명함으로는 풀기 어려우니까 넣어두고 후세에 현명함에 기대하자라고 양국이 그렇게 그 논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한일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에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미래를 열어가는 이 작업은 사실 묻어두고 넣어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이유로 해서 그거를 서로가 솔직하게 어느 방향이 됐던 풀고 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다. 한일 관계의 주요한 어떤 우세했던 논리는 이른바 현실론,
어떤 파국을 맞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 이런 논리가 우세했고 그게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직시하는 시대라고 할까요? 더 냉정하게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될 것이냐. 이 직시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우리의 방식, 우리의 논리, 또 우리의 비전 이걸 좀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누구의 말이 더 인류 사회의 어떤 전향적인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누구의 논리가 더 부합하느냐 이런 전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큰 평화, 공동 번영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인류가 국제사회가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큰 정의의 역사 전쟁이라고 할까요? 피해 국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정의의 가치 그 불행한 역사의 의미 그걸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논리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좀 가치 있는 설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아베 총리는 이미 한국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일찌감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설득하고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일본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결국 끌고 가는 것이죠.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 그리고 그때 수많은 그 징용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들 이런 것이 만약에 가능해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류의 어떤 가치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그런 큰 지금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그 그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돌발적이고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랜 세월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오랜 세월 준비해왔고 근데 그 시선은 항상 우리 한국이 아닌 국제사회에 가 있다. 거의 이제 7년 이렇게 총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1년 동안의 총리의 경험의 그 낙마의 경험에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은 아마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나의 상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나한테 불리할 수 있구나. 이걸 아주 처절히 학습한 시기였고 国民の支持、信頼の上において力強く政策を前に進めていくことは困難な状況である。 그래서 아베 총리가 다시 2012년에 총리가 된 다음에 미국을 방문해서 Japan is back. 일본이 돌아왔다. 그 말은 과거처럼 내 주장만을 우기는 그런 식의 아베, 그런 식의 일본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면밀히 잘 보고 특히 미국의 움직임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철학, 나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겠다. 이런 그 실행론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日本に生まれたことを誇りに思える日本を取り戻していくことが私たちに課せられた使命であります。 調査結果を教えてもらうのと調査のテープを聞かせてもらいました。それで書いたのがこの記事です。反省とお詫びの気持ちを申し述べたいと思います。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던 그 기자가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뭐 우익들의 공격을 받고 해서. あんたを殺すっていう脅迫状が来てるっていう話をしたんですけどね、本当にすごく辛かった。 그
저는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국은 그렇게 위안부 문제가 중요하고 이것을 철저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왜 한국 언론에는 위안부 담당 전문 기자가 없느냐. 그게 제일 난 의아하다. 수요 집회를 지금도 와서 한국에 오면 가보는데 거기 가면 매우 바뀐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자들은 뭐 잘 모르니까 이 맥락을. 아니,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중요하게 취재하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단결된 의지를 모으고 불매운동이나 여러 형태로 반일과 극일의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대결 싸움을 넘어선 누구의 논리와 누구의 팩트와 누구의 비전이 더 이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국제사회의 그 상식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큰 무대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인데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논파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역시 정부가 가장 앞장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